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책임지는 김민영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채권관리부 인턴 김은영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이시네요. 제가 정말 여기 서민금융진흥원 유튜브에 출연해보고 싶었어요, 대리님. 어머, 정말요? 그러면 슬금슬 콘텐츠도 아세요? 슬기로운 금융생활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챙겨보고 있다고요. 이런 영광이 또 있을 줄이야. 그러면 제가 특별히 슬금색 박스 열 기회도 드릴게요. 정말요? 그럼 제가 열게요. 네, 열어보세요. 거울이네요? 왜 거울이 있을까요? 연말이니까 자신을 돌아보자? 제가 슬금슬에서 그런 걸 다루던가요? 혹시나 해서요. 그럼 무슨 주제인가요, 대리님? 보이스피싱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통화로 상대방을 속개해서 계좌 입금을 시키잖아요. 혹시 뉴스에서 보신 또 다른 유형은 없으세요? 어디로 돈을 갖고 나오라거나 지하철 물품 보관함 같은 곳에 돈을 넣어두라거나 이런 것도 본 것 같아요. 그쵸. 그걸 대면 편취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면 편취형은 그동안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에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말요? 네. 하지만 이제 대면 편취형, 즉 보이스피싱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수법에 당한 피해자분들도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요. 그럼 이제 왜 거울이신지 아시나요? 직접 마주보고 당하는 피해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 맞으시죠? 맞아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그럼 대리님, 과거에는 진짜 만나서 돈을 건네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은 계좌 간 송금 또는 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을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넨 피해자는 계좌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고 해요. 어머, 그럼 개정이 된 이유가 있나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건수가 2019년에는 약 3,244건이었던 반면에 2021년에는 약 22,752건으로 매우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해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고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개정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지난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넨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지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개정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르면 진행 절차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법을 검거하면 대면 편취형 사기수법에 사용된 사기 이용 계좌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엔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게 되죠.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피해 경위를 파악해서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요.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채권 소멸과 피해 환급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거지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범인을 잡고 범인이 이용한 사기 계좌를 알아낸 다음 금융회사에게 이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해서 막은 다음에 피해자와 피해금을 파악해서 피해 구제를 진행해준다. 이 이야기군요. 와, 요약 진짜 잘하시는데요? 그럼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 외에 별도로 진행하는 사항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금융회사에게 통지하고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요청하는 구조이니까요. 이체한 경우에는 이체 기록이라도 남아서 뭔가 추적할 수 있는 증거라도 조금 더 남는 느낌인데 직접 만나서 건네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정말 찾기 어려웠을 것 같았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면 계좌 이체형과 대면 편취형 피해 구제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해요, 대리님. 그러면 그것도 지금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계좌 이체형과 대면 편취형,
요 두 가지 유형의 피해 구제가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준비 방법이 다를까요? 아무래도 계좌 이체형은 이체 내역이 남으니까요. 비슷합니다. 계좌 이체형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기존에 적용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금융회사의 구두로 지급 정지 요청을 직접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융회사에 직접 서면으로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거죠. 반면 대면 편취형은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게 지급 정지를 요청한 이후에 피해 경위를 조사하여 피해 구제가 진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 정지 요청과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주체자가 다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계좌 이체형은 돈을 보낸 송금처가 있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기 전에 지급 정지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대면 편취형은 지급 정지할 계좌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기 수법이다 보니 우선 범인이 검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사기관이 지급 정지 및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거랍니다. 아,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건 동일하잖아요. 핵심도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저 피해 구제가 어려우니 그냥 어렵다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에 있지 않나 싶어요. 정말 의미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주변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 만큼 피해자를 위한 방안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님, 저 오늘 슬금슬 출연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요? 잠깐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그 중에서도 직접 만나서 돈을 주는 수법에 당했는데 이를 구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막 깜깜해지고 좌절감이 밀려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슬기로운 금융생활 꿀팁을 전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한 거 있죠. 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교묘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피해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이겠지만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 사금에 노출되지 않고 또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무엇보다 보이스피싱도 요즘 누가 당해? 라는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당하기가 쉽잖아요. 맞죠. 그 전에 서민금융 콜센터 국번 없이 1397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머머머머머! 어머! 어쩜 이렇게 완벽한 멘트가 있을까? 저야말로 은영 인턴님과 슬금생에 나왔다는 게 너무 영광인데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다음에도 더 꿀팁이 있다면 함께 해주실 거죠? 물론이죠.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를 함께 해볼까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슬금생과 함께 하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